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4일 화요일입니다. 입춘입니다. 입춘. 네,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 봄이 왔네. 봄이 와. 네. 네. 노처녀의 가슴이에요. 수처녀의 가슴이에요. 하여튼간에 봄이 왔어요. 네. 드디어 봄이 왔고 뭐 증시도 다시 뭐 잘 올라서서 분위기가 괜찮네요. 그죠? 음, 너무 많이 빠졌다 이거죠. 네, 너무 많이 빠졌고 과도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반발, 상승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시면 오늘 아침 시황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악재가 그래도 많이 해소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 확진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완치가 돼가지고 퇴원을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제가 오늘 그 중국인 그 친구하고 연락을 좀 했어요. 이 친구는 이제 그 북쪽에 살고 있거든요. 네,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쪽에도 이제 확진자가 그 동네에만 26명이 나왔대요. 26명이 나왔는데 이제 북방 지역이라서 일단 뭐 감염의 강도가 좀 약했는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그 감염 확진으로 들어갔었던 그 병원에 입원했었던 사람들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이제 많이 해소되는 것 같고요. 따로 어떤 백신이라든지 이런 쪽 개발보다는 그냥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서 또 감염이 굉장히 좀 빠르게 퍼지긴 하지만 감염의 증세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더라. 그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것은 약간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이제 해소가 좀 돼버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판단해 보시고요. 네, 종목 진단 때문에 아주 그냥 네 목이 마르신데 지금 두 종목 남았어요. 가만히 있어. 뭐 어디 어떤 것부터 뜨더라. 나이스 DMB. 네, 대덕전자가 있네요. 대덕전자하고 영진약품까지 가능합니다. 네, 대덕전자와 영진약품까지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9개 이상은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 이후로는 답이 없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다 그렇죠. 네, 지금 뭐 다 봉쇄고요. 지금 2주째 그 중국 친구는 밖에 못 나가고 있답니다. 2주째 집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밖에 나가면 공안이 잡아간대요. 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길거리를 다니게 되면 그 우한 지역이 아닌 다른 중국 전역 지역에서도 공안이 와가지고 잡아간답니다. 너 왜 마스크 안 썼냐? 네, 무슨 일이냐? 그러면 잡아간대요. 그래서 밖에 가급적이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고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상황은 아직까지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마스크 관련한 부분, 뭐 방역 그런 예방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분위기는 계속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재료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뭐 안심하기는 좀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위중한 그런 상황,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희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죠. 네. 자, 출석 먼저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향기로운 초보님 어서 오시고요. 김인성님, 시골 도야진님, 제임스2님, 호호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인성님, 네, 인사드렸죠? 네,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 쪽에 계신 분들 인사를 또 들어보죠. 줄리아스님, 줄리아 S님, 네, 1등 하셨어요. 축하합니다. 네, 옛날에 1바 노리는 거 많이 했는데, 1바, 2바, 3바. 네, 요즘에 유치해서 안 하죠? 네, 착한 동네 부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박정희님, 조수연님, 김재경님, 박윤아님, 어서오세요. 10년 묻어 따블로 가자. 좋습니다. 조영님 오셨고요. 산초님, 네, 보글산초님, 어서오세요. 행복한 뜨, 행복한 뜨은기님, 네, 어서오시고요. 자신감은 실력에서 나온다. 이분 필명 너무 멋있다. 네, 제 카카오톡의 그 프로필이 저거예요. 자신감은 실력에서 나온다. 네. 그 제가 중국어로 써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自信来自于实力,实力来自于面보 이렇게 돼서
그 자신감은 실력에서 나오고 실력은 근면함에서 나온다. 뭐 그런 이제 중국 그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써놨었는데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아주 성공하실 거예요. 네. 실력이 있어야지 자신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신감을 갖고 싶다라면 그냥 네, 뻥치는 그런 객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력이 따라 붙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명희님 어서 오세요. 표희정님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희응달리님 반갑습니다. 부자 남편이 오셨네요. 이준기님 그리고 또 네 대충 그렇게 오셨네요. 네네네 이 정도 네 몰라 네 조보스님 네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립니다. 아무튼 네 반갑고요. 질문 하나 답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오늘 급등으로 5일선이 돌아섰다고 하더라도 21선과의 이평선 골든크로스가 나오지 않았다면 아직은 매수는 대기하는 것이 좋은가요? 자, 잘 보세요. 5일선이 돌아섰다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가 됩니다. 네, 긍정적인 신호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을 돌파시켜줘야지만이 진정한 상승이 나오는 거고요. 돌파를 해주지 못하게 되면 다시 옆으로 누워요. 네, 상승이 들어가더라도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옆으로 눕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이격이 멀어진 상태에서 많이 나오게 되고요. 가깝게 붙어지게 되면 좀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바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바로 이렇게 급등으로 올라가서 골든크로스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수를 생각해야 되는 자리는 그 위치가 되는 것이지 지금 자리는 일단 올라섰다가 또 두들겨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보통 일반적인 상태에서는요.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이 부분이 골든크로스로 전환되기까지의 이 기간 대체적으로 한 달여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횡보하는 흐름들이 대부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다. 거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거라고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모든 추세에서 거의 모든 추세에서 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빠르게 회복이 되는 경우들은 흔치 않다.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안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만 골든크로스가 나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쌓여있는 매물대에 대한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물량을 계속 모아가시는 분들은 언제 매수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신중하게 한 방을 터트려야 되는 분들, 한 방 매수를 생각하셔야 되는 분들은 일단 확실하게 상승이 예상될 때 그럴 때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지고 하시는 데는 저는 부담이 없는 상태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종목 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9개 종목 일단 받아놨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거의 안 남는 거 아시죠? 근데 시간이 남게 되면 네, 추가적인 종목 진단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DHP 코리아. 근데 종목 진단을 들으실 때도요. 굳이 내가 관심 있는 종목, 나의 종목에 대한 진단이 아니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차트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지션을 좀 잡아내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종목과 일치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슷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전략을 짜셔도 괜찮습니다. 자, DHP 코리아는요. 꼬라지를 보아하니까 얘는 스펙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스펙이었죠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지같이 시작했다가 뭔가 주가의 그런 생각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것은 스펙이었을 것이다. 안 봐도 이것은 비디오가 될 것이다. 꽤 오래전의 일이겠네요. 꽤 오래전이면 언제까지 돌아가야 되냐 이게. 그죠? 맞네 여기. 하이 제1호 기업 인수 목적. 이게 차트 많이 보다 보면 이게 뭐에서부터 시작했는지가 대충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DHP 코리아 이게 인공 눈물 시장의 히든 챔피언 해가지고 이걸 샀네요. 네, 이걸로 회사가 합병이 됐고 제약주로 포함이 되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인공 눈물 쪽이고 저만제 쪽이라고 하니까요. 요거는 안과용 제품이라서 현재 시장의 이슈로 포함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겠죠. 네, 그냥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이게 스펙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장이었다라면 요게 큰 시세를 냈을 거다라고 보여지지만 요 부분에서는 요
이전의 관점들을 일단 좀 접어놓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을 통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갔고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담될 만한 정말로 큰 시세가 나와서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종목은 쳐다보도 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신규 상장이나 마찬가지가 될 테고요. 현재 시점에서의 저항권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런 포인트는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형태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약간 변형된 형태의 쌍봉 형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쌍봉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 나오는 건데, 고점권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고점권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봉우리가요, 첫 번째 봉우리를 넘어가지 못하게 되면, 쌍봉이 형성되었다 생각이 되고요. 이 쌍봉의 이런 형성 포인트에서 여기 아래쪽 저점이죠. 요 구간이 이탈되게 되면 추세가 오랫동안 흘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LG전자 네 번째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사례를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흘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지금 현재 이 상태는요, 쌍봉의 고점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현재 저점을 이탈을 할까 말까 밀당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밀려버리게 되면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하락세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유지가 된다라면, 반대로 유지가 된다라면 이것이 뭐가 될까요? 하락에 대한 패턴이 아니라 어떤 패턴이 돼요? 이런 저점을 가지고 있는 박스 형태의 흐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지지선의 역할, 즉 저점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얼굴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점권에서의 주가 반등을 통해서 제법 많이 먹을 수 있겠는데요. 100%의 기대 수익률을 챙길 수 있거나 재수없이 밟혀가지고요 뒤져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죠. 크게 먹거나 죽거나 어떡할래요? 이런 상태에서 선택은 남자는 한 방이니까 하면 질러 그냥 그 집문서 갖고 와 갖고 여기다 확 질러? 그건 아니겠죠. 대박과 리스크는 어느 정도 걸어야지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대박과 죽음이라면 이것은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러면 요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야 돼요? 요 구간이 안정될 때까지. 어떤 게 안정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종목 진단 많이 들어봐서 아시죠? 이동평균선 포지션이 바뀔 때,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될 때 가져가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죠. 요건 거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 관점에서는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 매수는 조금 기다리세요. 추세는 일단 돌아서고 있는 모습 저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소량을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대형 전략을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을 짜드릴게요. 쌍봉의 형태로 고점에서의 부담스러운 추세를 보였으나 현 구간은 저점 지지권의 위치에 있으므로 지지가 된다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제법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지금은 따라서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 보시고요.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제법 있으니 비중을 소량만 대응하시거나 추세가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매수를 그까지 권장할 만한 위치는 아닙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종목 진단이 꽉 차서요. 더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더라도 진단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되면 추가적으로 종목 진단 더 해드릴게요. 모트렉스 볼게요. 모트렉스. 이런 종목은 신규 상장 이후에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강도가 굉장히 세죠. 추세가 굉장히 세요. 자, 추세 하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반등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 하단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 요걸 생각하면서 요 반등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추세를 더 깨고 내려간다. 즉 현재 1920원 저점인데요. 요거 깨고 내려가면 답이 없어요. 매도를 빨리 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모트렉스를 질문하신 분이 누구예요? 동네 부자님.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느냐? 네, 유상증자가 언제 나온 거예요? 요때 나온 거예요? 요때 나온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권리락 했어요? 한번 봅시다.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요, 권리락을 했느냐 말았느냐 그 부분입니다. 권리락까지 이미 다 들어갔는데 유상증자를 포기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3% 내가 더 손해보고 판다는 소식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권리락이 들어가기 전에 유상증자를 안 받을 거면 권리락 전에 팔아먹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그 권리락을 일단 받았다라면 유상증자를 받아야죠. 네. 권리락을 받았다는 것은 유상증자를 받겠다는 내용이니까. 근데 유상증자가 요즘에는 옛날처럼 이렇게 주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신주인수권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것만 그냥 팔아먹어도 상관없어요. 뭐 이 그 가격이 얼마에 지금 형성되는지는 뭐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이것보단 가격이 더 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신주인수권을 그냥 팔아먹으셔도 괜찮은 거니까 지금은 이제 주식을 매도하고 신주인수권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그냥 팔아먹어도 상관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주가는 지금 일단 1차적인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볼 만한 것은 네, 주가의 반등을 보면서 조금 홀딩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저가 즉 1920원대가 또 깨지게 되면 매도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권리락을 받았다라면 유상증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추세가 하락 추세이므로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세 하단에 위치하여 단기적 반등을 통한 상승은 기대가 되고 있으니 지금은 홀딩이 좋습니다. 만약 주가가 만약 1920원을 이탈하여 신저가가 나오게 되면 추세가 하방으로 더 움직이는 것이므로 그때는 매도가 유리하겠습니다. 유상증자는 권리락을 받았으므로 유증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가격도 1,700원대니까 네, 지금은 유증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남전자로 가보도록 하죠. 아남전자. 아남전자도 이제 고점이 좀 더럽게 잡혔어요. 이거 지금 보시면 상승 추세 이렇게 진행이 됐죠. 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오버를 워낙에 세게 때려가지고요. 오버를 워낙 세게 때려가지고 오버한 게 지금 보면은 요 잘 보세요. 여기 고점을 지금 넘지 못한 상태에서 두들겨 맞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여기에 걸려 있는 매물이 상당히 두껍다는 얘기, 저항이. 그래서 이 기업은요, 일단 상승 추세에 들어서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오버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세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이 길게 들어간 것이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 추세의 뭐라고 할까, 유지? 네. 그런 정상적인 추세의 국면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가준다라면 사실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반등이 만들어진다라면. 근데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 반등이 없으면 요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추세가 여기서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엎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차트를 한번 뒤집어서 보시면은 감이 확 오실 거예요. 그죠? 지금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추세가 하향 추세로 들어가고 있던 것이 어떻게 돼요?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 굉장히 무서운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차트를 뒤집어 보면 이게 훅 쏟아지는 모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등이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적인 부분에서 지지선은 지금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타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800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추세가 흘러내린다 보시고요. 여기서는 좀 빠져나오시는 것이 맞는 전략이지 않겠나 생각되고, 현재 시점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추세가 이제 막 하락으로 전환되는 초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네. 요거는 아주 멋진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 주가의 상승 흐름을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지선대가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살짝 내려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반등이 빠르게 나와줘서 이 지지선을 확보해주지 못한다면 추세 자체가 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어디였어요? 1,800원. 네, 저점을 보고서 지지가 되면 일단 홀딩이고요. 지지가 안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추세는 상승 추세가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현재 최근의 주가 흐름이 하락세로 전환이 되어서 만약 1,800원이 이탈을 하게 된다면 주가는 하방으로 좀 더 깊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1,800원 이상에서는 홀딩 하셔도 괜찮으나 이탈이 되면 매도를 보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리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안 되겠죠? 네. 뭐 당연한 얘기죠. 신규 매수는 지금 들어가시면 재미가 없을 거이다. 뭐 지난번에 뭐 인수, M&A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오르긴 했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네, 별 볼 일이 없네요. 그 이후에 좀 주가가 저도 요때 재미를 좀 많이 보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런 신통치가 않아요. 네. 그다음에 이 정도면은 네.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얘네들이 원하는 만큼 다 뜯어 먹었어요. 10배 이상 나왔죠? 네. 보통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요거 이번 주 강의가 되겠네요. 이번 주 강의에 이 1000%에 대한 그 강의를 좀 해드릴게요. 네, 1000%씩 10배씩 가는 이 템버거의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탄생을 하는지가 이번 주에 강의 주제거든요. 그거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다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 성투사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교육 강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 되니까 잘들 살펴보시고 강의를 통해서 또 기회를 많이 좀 잡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LG전자 보겠습니다. 네, LG전자 제가 조금 전에 쌍봉 보여드린다고 했죠. 쌍봉 낙타. 네, 이게 쌍봉이에요. 쌍봉. 원래 이런 게 쌍봉이죠. 근데 조금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이 좀 바뀌게 되면 그렇긴 한데요. 이게 쌍봉입니다. 첫 번째 고점을 넘지 못한 두 번째 고점. 그러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이 압박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바로 쌍봉이고요. 그 다음에 요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는 요 타이밍이 바로 매도의 포인트. 이 이후로 이제 주가가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추세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이상에서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기 수준에서의 박스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박스 하나 내려가서 추세가 빠질 것이냐인데 그 이후로 고생 많이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쌍바닥입니다. 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기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고점 대비해서 여기도 반토막이구나. 반토막입니다. 반토막이라서 네, 뭐 이렇게 특별히 그건 없네. 보통은 쌍봉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하락이 좀 이렇게 깊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라도 매도를 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쌍봉 낙타에 대한 전략들은 기술적 분석이니까 그냥 모든 종목들이 다 공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은 무슨 자리죠? 추세를 바꿔서 진행되는 그런 흐름이죠. 자, 일단은 쌍바닥이 만들어요. 쌍바닥이에요. 그리고 추세는 이렇게 생각보다 추세가 좀 큼지막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첫 번째에서 진행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수평선이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오버슈팅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네, 이상할 게 없는 자리.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반등이 나가는 자리. 이런 자리들은 이제 먹기가 좋은 자리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상승세를 탈 수 있는 포인트였는데 이번엔 뭐 때문에 빠졌죠? 신종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억울하잖아요. 네, 억울하다고 생각돼요. 사실 주가의 어떤 흐름들은요, 요거는 이제 반도체 쪽이 아니고 휴대폰, 그 다음에 가전 쪽이잖아요. 그래서 뭐 휴대폰하고 가전을 따지게 되면 휴대폰 시장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 못해요. 근데 가전 쪽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지금 딴딴따단 뭐죠? 결혼 시즌, 그 다음에 입학 시즌 이런 거 들어오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전자제품에 대한 어떤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LG전자의 가전을 굉장히 좋아해. 뭐 구혼 부부들도 좋아해요. 저도 네, 이제 구혼이지만 네, LG전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로봇 청소기부터 해가지고요. 뭐 그다음에 이거 뭐죠? 무선 청소기, TV, TV 망가지질 않아. 냉장고 전부 다 LG 거 쓰고 있어요. 근데 딱 이제 LG 거 외에 다른 거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게 뭐지?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는 제가 딤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은 그때 LG 에어컨이 다 동이 나가지고 삼성 거 써가지고 네, 삼성 에어컨이 아주 고생을 좀 많이 했었죠. 고장이 그렇게 잘 나, 삼성. 그래갖고 삼성 거 다시는 안 쓰겠다 뭐 그랬었는데 네, 그때 뭐 애가 막 어린 애가 땀띠가 막 나는데 에어컨이 안 나오니까 에어컨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삼성 거를 샀더니만 그것이 왜 안 팔리고 있었는지를 내가 그때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뭐 지금이야 뭐 다 좋아졌겠습니다. 요즘에 뭐 무풍이고 해서 뭐 다 좋다고 하던데 그 당시에는 LG가 또 주름 잡고 있었죠. 고장이 안 나. TV가 고장이 안 나. 네. 그리고 저는 휴대폰도 LG 거 여기 썼는데 휴대폰은 제가 인정하는 게 삼성 걸로 바꾸고 나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휴대폰은 LG보다 삼성이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LG 거만 고집하시는 분들도 삼성 거는 한 번 정도 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저희도 TV 정말 바꾸고 싶은 욕구가 막 치밀어 오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TV가 되게 옛날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온 TV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였냐면 처음에 막 그 PDP LCD 막 그때 처음 나올 때 좀 배불뚝이 말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해요? 벽걸이형 TV가 처음 나올 때였거든요. 그거 더럽게 비쌌어. 조그만 TV가 뭐 그때 뭐 제일 싼 게 한 150, 200 했던 것 같아요. 네, 더럽게 비쌌죠. 근데 요즘에 마트 가 보니까 뭐 60인치 TV도 한 5, 60만 원이면 사대. 네, 더 좋은 LED TV로. 그래가지고 우리 집 TV를 좀 바꾸려고 내가 망가뜨리려고 막 이것저것 던져봤는데 안 망가져, 젠장하게. 그래갖고 포기했어요. 그냥 투명이 다 될 때까지 써야겠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망가지질 않네요. 네, 그래서 LG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자, 시즌이 되면은 연초가 됐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LG 거 잘 보세요. 연초에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닌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보시면 네, 연초에 상승합니다. 왜요? 가전제품 시즌이거든요. 연말에 좀 많이 상승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하고 신종 코로나 때문에 억울하게 주가가 빠졌어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회복을 해줄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요거는 홀딩 하시기 맞습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가더라도 오히려 그런 시점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지금은 보유 관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상승 추세에 걸려 있는 모습이며 하단을 살짝 쿵 이탈은 했지만 신종 코로나 때문에 약간은 억울한 것 같다. 진짜 억울한지 아닌지 날 모르니까 억울한 것 같다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저렇게 하락한 포인트는 대체적으로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니까 반등을 하게 됩니다. 상승 흐름은 언제 나올 것이라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연초에 그러니까
5월 전에죠. 5월 전에 연초부터 5월 전까지 상승세를 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거는 가전 때문에 결혼 많이 하잖아. 저도 4월 달에 결혼했거든요. 결혼 기념일 다가오네. 그러고 보니까 결혼은 저도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가전 때문에 그런 상승을 타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대해 볼만 합니다. 보유자는 홀딩이 좋고요. 상승 흐름이 진행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매수로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인 상승이 뭐 몇백 프로씩 나오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행복해요라는 정도의 생각은 하실 수 있을 정도 상승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바텍을 한번 보죠. 아바텍. 아바타시아. 아바텍. 아바텍은 현재 추세가 나쁘진 않아요. 그죠?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나쁜 건 뭐예요? 뭐가 나쁠까? 나쁜 건 뭐지? 아바텍에서 나쁜 건 뭐예요?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만주가 안 나오네. 만주가 안 나와. 계속적으로 그랬나요? 요때도 만주가 안 나와. 만주. 이제 요 12,000주였고요. 거래량 6,000주 만주가 안 나와. 만주가 안 나오면 뭐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거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단기적 데드크로스와 거래량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세는 하방으로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으로 전환될 때 거래량이 없으면요, 상승 쪽으로의 변동성이 커지는데 하락 쪽으로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하방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에도 삐지게 돼요. 기분이 나쁠 때 사소한 걸로도 삐지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분이 지금 안 좋은 상태야. 근데 강아지가 와가지고 날 살짝 물었어. 그럼 열받잖아. 이 개새끼가 바로 나오죠. 근데 내가 기분이 막 업돼 있고 좋을 때야. 근데 걔가 와가지고 깨물어. 그러면 놀자고? 그러면서 놀아주는 거잖아요. 그런 똑같은 상황인데도 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마찬가지. 하방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적다라는 것은 하방 쪽 텐션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거래량이 있네요. 요 거래량 보세요. 요 거래량이 나오는 구간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다 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물려 있는데 어떻게 물려 있어요? 손해를 보지 않고 물려 있는 거죠. 손해를 보지 않고 재미없어. 지루해 막 이렇게 되고 있죠. 손해가 없는 상태예요. 손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물려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아직은 안 팔고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시점은 6,500원이 저점 지지예요. 그래서 6,500원 구간대까지는 일단 하방을 열어놓고 보셔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죠. 지금 자리에서 뭐 매도를 굳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포인트를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내려가고 나서 보통은 주가가 이렇습니다. 압박이 나오고요. 내려가고 나서 다시 지지가 되고 다시 거기까지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거래량이 나오겠죠. 무슨 거래량? 팔아먹는 거래량이 그때 나올 겁니다. 그럼 요 기간, 지금이 여기라고 생각한다면 내려가는 구간, 옆으로 가는 구간,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구간까지 해가지고요. 시간 제법 많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네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거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변동성 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무시하고 일단 좀 보시는 게 낫겠고요. 매수는 요 기간을 사자마자 그냥 옛날 이런 거 있어요. 6.25 때 결혼을 딱 했는데 그냥 첫날 밤 치르고 나서 남편이 그냥 군대로 끌려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언젠간 오겠지. 하필이면 또 그때 그냥 첫날 밤 보냈는데 임신을 했네. 뭐 애는 나왔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할머니가 돼가지고 만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이산가족 봤죠. 뭐 어떻게든 만나기로 다행인데 만나지도 못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려가고 횡보하고 올라가는 거 하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는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결혼도 좀 늦춰야 되겠지. 전쟁 날 것 같으면 결혼을 늦춰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자, 지금은요.
지금은 큰 추세를 봤을 때는 네, 저점권 통과하는 구간입니다. 네. 지금은요. 큰 추세상에서는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입니다. 다만 단기 상승 이후에 저항이 두꺼워졌고 현 시점은 단기 하락 추세를 진행 중인 상태인데 문제는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주가는 하방 쪽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겠죠? 네. 따라서 하락을 염두에 두고서 보유를 하시면 되는데 저점 지지까지 변동성은 마이너스 10% 수준으로 예상되니 큰 부담은 없어서 홀딩은 괜찮습니다. 다만 매수는 시간이 오래 걸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매수 권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가지고만 가세요. 그냥 가지고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으로서는 네, 이게 이렇게 거래량 없이 끌려 내려오게 되면 일단은 테스트하는 구간까지는 가야 됩니다. 자, 타이거 일렉. 네. 호랑이 번개? 호랑이 번개인가요? 이것도 뭐 신규 상장입니까? 네. 요것도 뭐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1, 2년 고생했네요. 네. 한 2년 고생하고 한번 튀었다가 또 고생시키고 이번에는 그래도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네요. 그죠?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는데 오버슈팅한 부분에서 다시 들어왔고요. 추세 하단 들어와서 다시 올라갔고 여기서는 이제 상단 눌렀다가 또 올라갔는데 자, 요 구간에서가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겠네요. 근데 저는 이런 추세들은 별로 믿지 않아요. 왜냐면 현재 보세요. 상승이 일단은 위쪽에 꼬리가 많죠. 제가 예전에 해드린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귀가 잦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방귀가 잦으면 네, 똥 나온다 그랬죠. 똥이 나온다. 네, 똥이 나온다. 방구를 뿡뿡뿡뿡뿡뿡 계속 끼고 있어. 그럼 뭐가 돼? 얘 와서 가서 똥 싸이 새끼야 그러잖아요. 우리 개도 나한테 막 방구를 끼대. 개가 네, 개도 방구 끼더라고. 개 방구 끼는 거 봤어요? 우리 집 개는요 방구를 뿡 하고 안 끼고 피쉬 하는데 이게 아시죠? 새는 방구가 얼마나 독한지. 아, 이 새끼 그러고 나서는 꼭 똥을 싸러 가더라고. 개새끼가. 아, 냄새. 네, 생각하니까 또 기분 나빠졌어. 아무튼 이제 방구를 자꾸 끼게 되면요 똥을 싸야 돼요. 똥을 싸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윗꼬리가 자꾸 나와요. 위에서 자꾸 때려. 야, 이 새끼 안 돼, 안 돼. 자꾸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너 내려가라. 이 얘기입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좌측 편을 살펴봤더니 뭐가 나왔다? 네, 매물대. 아, 이거 두껍다. 그죠?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격을 벌려준 상태에서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뭐 특별한 어떤 뉴스나 재료를 통해 가지고 막 끌어올려서 뭔가 대단한 게 나왔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별거 아닌 그런 상황이라면 이 이격을 놔두고서 저 매물을 다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횡보, 잘 나오면 횡보, 못 나오면 조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네, 단기적 차익 실현이 필요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행히 저점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가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아마 5,500원 수준, 6,000원 요 구간대에서의 지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 폭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겠죠. 지금은 요런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횡보를 그냥 해주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가격으로 따라가 들어가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전략이거나 아니면 차익을 좀 챙겨주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매수는 좋지 않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추세는 상승세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이
단기 상승을 통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추가 상승을 만들기는 매우 곱하기 3 네. 곱하기 3 네. 곱하기 3? 이걸 될까? 네, 하여튼 매우 곱하기 3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횡보 또는 가격적인 조정을 받아야 하는데 지지점이 5,500원 5,500원에서 6,000원 정도에 나와 있으니 생각보다 하방 변동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네. 강하게 얘기해야 돼.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보유 중인 분들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물린 사람은 없겠죠. 고점이니까요.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많이 올라갔는데요. 뭐 많이 올라가더라도 들어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의 매수는 좋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볼 종목이 뭐요? 나이스 DNB. 아, 요거는 좋다, 그죠? 네, 요거는 추세가 아주 좋네요. 이거 뭐 하는 기업이에요? 여기 지금 오버슈팅한 부분이지만 요게 이렇게 원래는 더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현재 완만한 추세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만들었던 추세는 집어치우고요. 여기서부터 새로 긋게 되시면 됩니다. 한 요 정도쯤에 고점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추세 저점권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매수도 나쁘지 않고요. 상승 추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 하시는 게 좋겠네요. 업황이 뭔가 좋은 게 있는가 보지? 네. 얘는 뭔가가 있나? 아, 애플 관련한 부분입니까? 상업 서비스? 뭐 하는 회사예요? 글로벌 신용 인증 서비스. 나이스 DNR은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리서치. 나이스 데이터가 나이스 RNC를 흡수 합병하였고 나이스 DNR로 사명, 뭐 이건 필요 없는 거고요. 빅데이터 활성화, M&A 효과. 글쎄, 뭔지 모르겠네. 네. 그럼 여기 애플이랑 뭔 상관이 있는데 관심 없는 거고. 이거 뭐 하는 회사예요 도대체? 피도 들어봐야 되겠다 이거는. 추세는 좋은데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잖아. 몰라. 실적도 굉장히 좋네요. 네, 기업이 현재 가치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퍼 12개월 퍼는 10밖에 안 돼. 10배밖에 안 되고 현재 퍼가 12.9에 신용도 아예 없어요. PBR은 2.3, ROE가 25%. 이런 거 안 사고 뭐 했어요? 유보율은 28%. 오, 부채가 28%. 야, 이 종목은 꾸준하게 상승했는데 뭐 하는 기업이지? 왜 이렇게 올랐어요? 어디 회사 좀 보자. 뭐 하는 회사야? 이거 뭐 4차 산업 관련한 종목인가요? 아모아 솔루션. 신용평가, 글로벌 기업 신용조회, 컨설팅. 도대체 뭘로 돈을 버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뭘로 돈을 버는 회사야? 이게 봐도 모르겠다. 기술 신용평가, 뭘 한다는 얘기야? 컨설팅하고 있다. 신용정보, 글로벌. 이런 것들을 하려면, 평가를 일단 내리려면은, 일단 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희한하네요. 네. 하여튼 뭐 되게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기업적인 부분이 있나 봐. 비전 한번 봅시다. 궁금해졌어. 뭘 하는 기업인지. 비전. 이런 비전은 그지. 네. 미션. 모르겠다. 뭔지. 그래요. 네. 아무튼 이 기업에 뭐 투자하시는 분은 알고 투자하셨으리라 생각해 보고요. 네. 회사가 돈은 잘 버는가 봐요. 일단 서비스, 솔루션 쪽이니까 서비스 쪽인가 봐요. 서비스 쪽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요 정도면은 외국인 비중도 굉장히 높다. 그죠? 43%대. 기업이 좋아요.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다. 현재 상황이 아주 괜찮네요.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적도 늘어나고 있네요. 네,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이번 4분기 실적이 전년도에 네, 이거 많이 늘어났죠. 괜찮네요. 요거는 네, 지금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세, 기업적 분석 다 좋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뭐 추세 하단에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매수 의견도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겠습니다. 와이낫이지? 네. 기업의 가치와 추세, 실적 등 모든 부분이 긍정적입니다. 업종으로 보면 4차 산업과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보이니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아도 되겠습니다. 되겠다. 네. 되겠다. 자,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고요. 매수를 생각 중인 분들은 추세선의 하단이기 때문에 매수도 괜찮은 위치이지만 네, 추세가 어떻게든 꺾일 수도 있겠죠. 뭐 우리가 항상 상승을 보고 있다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니까 네, 위치지만 추세를 완전히 믿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시간을 두고 나눠서 접근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분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눌림목이라든지 추세를 돌리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미 추세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는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주가가 이렇게 추세를 꺾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 낭패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들어가서 상황 보고 더 올라간다? 또 사고요. 더 올라간다? 또 사고요. 이런 식으로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기다리 고기다리 넌 대덕전자를 보도록 합니다. 대덕전자. 대덕전자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네,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이게 과거에 시세가 한번 있었네요. 그죠? 이게 770원인데 18,000원. 이거 뭐 한 20배 오른 건가요? 네. 이게 8,000원이라 보고요. 8,000원짜리가 네. 800원짜리가 8,000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10배. 그 다음에 8만원에 가면 이건 아닌데 10배. 16,000원에 가면은 20배. 이제 20배 정도 올라왔네요. 그죠? 네. 저점 대비 20배 올라온 기업이라서 요거는 이제 시세를 많이 해먹었어. 많이 해먹었다면 요 종목은 여기가 아주 무덤일 거야. 실제로 잘 보세요. 거래량은 절대 속일 수 없다고 그랬죠. 거래량 보세요. 1999년과 2000년도에 거래량이 많이 터져 있고요. 그 위치가 뭐예요? 실질적인 고점이죠.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네.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가 계속적으로 뭐가 되겠냐면 이 종목에 뭐가 될까요? 두꺼운 저항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것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뭘 할까요? 주가는 올라가려고 하겠죠. 매력적인 포인트가 나오게 될 테고요. 네. 그래서 항상 이 기업의 목표 주가 때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이건 지금 2008년도였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빠질 종목이 아니었겠죠. 이렇게 횡보가 계속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예요? 금융위기 때문에 나타난 기회였고요. 여기는 이렇게 횡보가 정상적인 모습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횡보가 연결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요것 때문이지. 요놈 때문에요. 네. 20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20배, 무려 2000%의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이 기업을 만원대 이상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이, 저거 동전주였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92년도, 91년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가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 횡보가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간이 언제까지 될지 몰라. 왜? 이 기업 마음이야. 자, 이제는 됐으니까 올라가자라고 마음 먹으면 그때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겠어요? 요 박스를 넘어설 때가 되겠죠. 지금은요, 박스 하단에 들어오면 다시 상승을 해주게 될 겁니다. 왜? 요 종목은 나는 가격적인 조정이 아니라 이 가격을 인정받고 싶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하단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즉 8,000원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매수의 매력이 높아질 것이다. 다만 매수의 포인트는 언제 잡아야 됩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자리. 왜? 내려가는 자리 여기서 잡게 되면 한 1년 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그냥 뭐 수익이 나는 게 없어. 가는 척 하다가 또 내려갔다가 막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 근데 요 기간 다 버텨내고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게 되겠죠. 지금은요.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죠. 물론 억울한 건 있을 거예요. 억울한 건 있을 거지만 이미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억울하다고 그냥 다 봐줄 게 아니라 이 상승 그 하락 패턴이 진정되고 돌아서는 포인트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갖고 계신 분들은요, 내려가는 포인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가봤자 뭐 한 10% 안쪽의 범위겠죠. 그래서 변동성, 하방 변동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습니다.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그냥 데리고 하시는 거고요. 신규 매수는 요 국면 해소되고 나서 반등 나올 때 매수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얼마큼 돼요?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간다. 13,000원까지 가면 한 3-40% 나오잖아요. 요거 되고 만약에 저 포인트가 갑자기 확 줄어지는 모습이다. 그래가지고 뚫고 올라가 버리면 네, 그때부터 논하는 거죠. 현재 퍼가 2밖에 안 됩니다. 2. 네, 2. PBR 0.72. 유보율이 2,500%인데 부채비는 17%. 너무 좋은 회사야. 너무 좋은 회사. 근데 왜요? 아직 뭔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나 봐. 네. 그래서 가격을 더 인정받아야 된대요. 이 종목의 주가는 제대로 올라가려면 14,000원, 13,000원대 상승을 나가줘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어떻게든 보답이 나올 것 같아요. 계속 홀딩 하시는 전략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가지고 가시면 좋아요. 이거 PCB 회사죠? 네. 가지고 가시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크게 손해볼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 장사는 아닐 것 같으니까 가급적 여러분들 고점에 사가지고 이거 13,000원 사가지고 8,000원까지 떨어질 때 아이고 손해 많이 봤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라 8,000원 정도에 근접할 때 매수를 해보자. 그러면은 변동성도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는 거 괜찮을 겁니다. 네. 기업이 현재의 가격대를 인정받고자 하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박스대가 상당히 견고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8,000원 수준의 지지선을 강하게 유지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겠으며 그 가격대 근처로 주가가 다가올수록 매수의 매력은 높아지겠습니다. 네. 지금은 보유자들 홀딩 유지로 장기적 관점을 보시면 되고 매수는 좀 더 기다렸다가 지지선 확인하고 돌아설 때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장기적 보유 관점을 권장해 드리고요. 13,500원에서 14,000원을 추세가 넘겨준다면 상승은 아주 크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적 분할이요.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요. 그 사업 부분을 떼어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업을 갖고 있으면 만약 이 기업이 대적전자 A와 대적전자 B로 나눠진다 이렇게 된다면 그 특정 사업 부분을 띄어서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어차피 두 개가 다 생겨요. 그거는 인적 분할하게 되면은 그쪽 사업 부분을 더 역량을 키워가지고 그 회사를 더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회사가 있어요. 뭐 골프공을 만드는 회사인데 골프공도 만들지만은 그 골프공을 만들지만 골프공 주머니도 만드는 회사야. 근데 주머니도 만들고 골프공도 같이 만드니까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 그냥 이거 뭐 최 이사 네가 가서 골프공을 만드는 것만 사로 떼어가지고 따로 해라. 나는 여기서 너의 지주회사가 되고 우리는 골프공 주머니만 만드는 회사로 갈게. 이렇게 하면 사업적으로 집중이 되죠.
그래서 더 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분할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물적 분할이든 인적 분할이든 네.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조금 더 들여다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분할 이후에 나타나는 흐름들은 뭐 회사가 뭔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빠르실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요. 네, 마지막 종목이 영진약품. 시간이 없어. 네, 영진약품. 영진약품은 이거는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안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이렇게 주가 상승 한번 나타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번 나타나면 조정을 깊게 받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이 저점권까지 내려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도 더 내려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내려가고 나서도 한참 옆으로 기어서 이게 3년이에요. 3년. 1년, 2년, 3년. 그 다음에 주가가 또 반등 횡보. 또 이런 형태라서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 올라온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고요. 추세가 하향이죠. 그러면 요 종목은요. 이 상단, 이 추세 상단에 지금 딱 부딪혀가지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5,000원 구간에서 다시 반등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네, 재미없겠죠. 이런 종목들은 일단 기회를 봐서, 네, 매도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추세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락 추세가 당분간은 더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6년, 네, 16년에 진행되었던 강한 상승세가 지금의 하락 추세를 이끌고 있는 것이니 추가적인 하락이 더 진행되고 바닥을 잡고 나서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매도 또는 비중 축소 의견이고요. 신규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좋겠네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진약품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정답은 항상 이겁니다. 추세가 나쁘거나 저항에 부딪혔거나 내가 먹을 만한 것, 기댈 만한 것이 별로 없다라면 크게 기대하지 말라. 네, 그런 종목들은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그런 것들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멋진 모습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 또 이 종목, 네, 상한가를 한 번 더 만들었어요. 상한가 이제 5개째입니다. 네. 뭐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냥 주가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잖아요. 네. 물론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이런데 없는 자리들, 그냥 불구 없는 자리들, 그런 자리에서 움직임이 나온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더 이상 많은 이야기 못 해드리고요. 네, 녹화 방송 필요하신 분들은 88TV와 성투사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회원 경험담에 보시면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보시고요. 지금 뒤이어서 차호승 센터장님의 위기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든다라는 내용의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가셔가지고 또 방송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의 다음 무료 방송은 목요일입니다. 네, 목요일 저녁에 종목 진단 방송, 그 다음에 13시에 아빠님 방송 해설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또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